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프로젝트 다시 깃발되어의 MC 나경철입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시 깃발되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오늘의 주제 조금 특별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흘러나오는 이 음악을 들어보시고 오늘의 주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자, 너무 사실 익숙한 노래가 나와서 저도 모르게 노래를 좀 흥얼거리면서 들었는데요. 저처럼 아마 이 음악이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방금 들려드린 노래 바로 양희은님의 아침 이슬이었는데요. 자, 이 노래가 그냥 가요가 아니라 혹시 민중가요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프로젝트 다시 깃발되어 오늘 마지막 주제는 바로 민주주의를 노래하는 민중가요입니다. 자, 오늘 이 민중가요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해볼 특별한 손님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가수 정윤경님과 이랑님 두 분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꽃다지의 정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랑이라고 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다시 깃발되어 마지막 편의 마지막 주자이십니다. 제가 깃발을 하나씩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은 혹시 오늘 초면이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 구면이세요? 만난 적 있으세요? 네, 무대에서 봤어요. 아, 무대에서. 네.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꽃다지 선배님들은 너무 유명하시니까. 네. 민중 가수의 그 살아있는 레전드로서 꽃다지는 레전드다. 저는 이제 신입이라 가지고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럼 정윤경님은 이랑님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민중 가수라기보다 그냥 음악 잘하는 사람? 근데 왠지 돈은 안 벌 것 같은 사람.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2년도 되는 게 알고 보면 두 사람, 우리 두 팀이 꽃다지나 이랑 씨나 세션 팀 중에 첼로를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분과 함께 무대에 서는 두 팀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민중가요를 주제로 이야기하는 자리에 이렇게 두 분을 저희가 모셔봤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딱 보기에도 두 분 약간은 세대가 다른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대 차이라고 하죠. 좀 세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가지 주제를 두고 각각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실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아마 오늘 그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흥미를 느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 분과 함께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프로젝트 다시 깃발되어 그 마지막 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역시 세대 차이 난다? 자, 오늘 저희가 모인 이 자리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 이 민주화운동 기념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기념하기 위한 그런 자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뭐 나이나 주기 이런 거 뭐 관계없이 서로에게 궁금한 게 생기거나 또 하고 싶은 말이 생기시면 민주적으로 더 저희가 자유롭게 토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괜찮으시죠? 네. 저는 괜찮죠. 선생님이 괜찮으신지? 선생님, 네, 선생님이라는 말부터가 지금 이미 벽이 쳐져 있는 거. 선을 긋고 하자는 건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보통 우리 만났을 때 선배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선배님. 네. 먼저 첫 번째 토크 주제인데요. 저희가 가수 두 분을 모신 만큼 음악 이야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토크 주제는 바로 나의 노래입니다. 자, 먼저 두 분께 좀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나의 노래를 하나의 키워드로 표현한다면 정윤경님은 어떻게 좀 표현하고 싶으세요? 그냥 민중가요에서 민중가요로. 시작도 그랬고 마무리도 거기서 끝날 것 같아요. 자, 이랑님은 그러면 나의 노래를 하나의 키워드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좀 표현하시겠어요? 키워드 제가 정했었나요? 저는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인데 그냥 사람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도 전에는 제가 좀 저 스스로도 나는 좀
남들보다 뭔가 잘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난 좀 특별한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활동을 하면서 아, 내가 나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모두가 자기 인생과 자기 얘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랑 똑같은 무게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느끼면서 그런 마음으로 저도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이제 노래 이야기를 아주 짧게 살짝 좀 들어봤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민중가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얘기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또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뭐 준비했는지 궁금하신가요? 많이 궁금하네요. 궁금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궁금한데 빨리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바로 두 분의 공통점을 먼저 좀 찾아보는 겁니다. 자, 어떤 게 있을지, 공통점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좀 맞춰보시겠어요? 어떤 게 있으실 것 같아요? 한국인이다. 한국입니다. 사람이다. 저희 모두의 공통점이죠. 음악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다. 민중 가수라고 불리기도 한다. 첫 번째 공통점은요, 네. 바로 숫자 86입니다. 자, 정윤경님 몇 학번이세요? 제술에서 들어간 게 86년도죠. 86년도시죠. 자, 몇 년도에 태어나셨죠? 저는 1986년에 태어났어요. 아주 놀라운 공통점입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였던 1980년대였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민중가요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시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인 민중가요가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게 70년대 말부터 박정희 독재 정권부터 싸울 때는 이제 노가바라 그래가지고 노래 가사 바꾸고 부르기. 그때는 노가바. 그렇죠. 그게 노가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는 번안곡하고 그다음 기독교에서 나왔던 노래들, 그다음에 노래 가사 바꾸고 부르기 그런 것들을 하다가 80년대 초반부터 이제 서울대학교 노래패 메아리부터 해가지고 이제 노래를 만들어 창작을 하기 시작하죠. 두 번째 공통점을 이야기를 해보면 바로 두 분이 음악을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두 분 다 생계 때문에 음악을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난 처음에 생계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 그러세요? 원래 그냥 저희 집은 엄청난 부자는 아니었지만 등록금 걱정 없는 정도는 됐기 때문에 와우. 충분히 저는 중산층 느낌? 그런 느낌. 원래는 이제 그 재수 끝나자마자 대학 붙고 바로 카페에서 오디션 봐가지고 노래 부르고 있었거든요. 가수하고 싶어가지고 생계 때문은 아니었어요 시작은. 이랑님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나요?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음악을 시작한 것 자체는 그냥 제가 예술학교에 입학하고 주변에 기타 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기타를 치고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제 공연 활동을 시작한 건 돈을 벌어보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지. 돈은 필요한데 돈은 버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홍대 클럽에 가서 오디션을 보고 공연을 할 수 있다더라 라고 들었는데, 근데 당연히 관객으로 공연을 보러 가면 티켓을 사서 들어가니까 당연히 저는 음악인들한테 돈을 줄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 루트로 오디션을 보고 클럽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돈을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사회와 부딪히는 경험을 왜 나는 뭘 팔러 나왔는데 돈을 안 주지? 이런 것들 질문에 부닥쳤죠. 그러니까 그 이랑님 노래 중에서 늑대가 나타났다, 빈곤으로 인한 폭동에 대한 노래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민중가요라고 굳이 뭐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이름은 제가 붙이는 게 아니라 붙여지는 거라고 듣는 사람에 의해서.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 제가 만드는 이야기로 노래를 창작하는 것 뿐인데, 어느 순간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노래로 민중가수라는 이야기가 어디선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신기한 거죠. 자, 다시 한번 그 옛날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그때 당시에 그 뭐 많은 곡들을 부르셨겠지만 좀 기억나는 곡
뭐 저희가 좀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되는 곡이 있을까요? 명동성당 안에 청년연합회 안에 문화위원회 노래패 신세력이었는데 무섭게 생긴 누나들이 담배를 팍팍 피우면서 책상을 두들기면서 어머니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너와 내가 어깨동무 자유로울 때 뭐 이런 노래들. 그래서 그때 아마 그런 투쟁각밖에 없었다면 저는 그만뒀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한돌 선배, 그 다음에 뭐 한동원 선배, 그 다음에 김민기 선배들의 노래들이 저를 더 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꼭 이런 노래만 있는 게 아닐 거야 라고 이제 자기 위로하면서. 그러면 투쟁가가 아니었던 곡 중에 즐겨 부르셨던 노래? 아무래도 김민기 선배 노래를 제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노래들을 너무 많이 불렀었기 때문에 딱 하나 꼽기가 아쉬울 정도인데, 그나마 아침 이슬을 많이 부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저희 청년 집회 오셨을 때 제가 기타 반주했던 노래도 아침 이슬이었거든요. 한 추기경님하고는 제가 2번 정도 이렇게 반주를 했던 추억이 있어요. 태양은 묘시 위에 붉게 타오르고 요런 부분들이 사실 요 노래 형식들이 나중에 민중가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코드 진행도 그렇고 그게 이제 대표되는 게 광야에서도 그 코드 진행이고요. 대중가요의 역사를 바꾼 노래이기도 해요. 그 노래가. 참 의미가 있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목청 진짜 좋으시다. 거리에서 한 30년 노래하면 목청이 좋아집니다. 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두 분의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통점인데요. 오늘 이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죠. 바로 민중가요를 노래하는 민중가수다라는 게 바로 공통점입니다. 자, 우선 선생님, 민중가요가 뭘 말하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민중가요는 안정부 시위 때 힘을 모으기 위한 저항가요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80년대 들어와서 이제 좀 더 목표가 반독재보다도 그러니까 그 다음 세상을 열망하면서 대한가요로서의 역할이 민중가요. 그러다 좀 더 계급성을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 노동자 가요로 갔다가 지금은 그냥 대충 민중가요라고 정리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방금 얘기하신 대중가요, 민중가요. 그러니까 대중과 민중을 좀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민중가요를 그런다면 조금이라도 좀 뭐랄까 목표 의식이 좀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뭐 농민들, 노동자들, 그 다음에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니까 정권이나 정부나 어떤 경제적 힘이 센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아마 민중으로 표현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정말 어려운 개념이에요. 사회과학자들도 되게 고민할걸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랑님은 민중가수라는 호칭 어떻게 느끼세요? 사실 저는 어떻게 불리는지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이름이 늘어나면 전 좀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아, 재미있다. 불리는 이름이 늘어나는구나. 예전에는 뭔가 새롭게 불릴 때 막 되게 거부감이 들 때도 있고, 아까 선배님 말한 것처럼 너무 거창한데 내가 이렇게 불려도 되나? 막 그런 이런저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라고 불리든 그냥 내가 나으면 되니까 불리는 이름은 상관없다. 오히려 이름이 늘어나는 게 좀 흥미롭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뭐 여러 민중가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투쟁가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침 이슬 같은 예전에 그런 뭐랄까요, 많이 불려졌던 민중가요 중에 혹시 좀 아시는 게 있으세요? 사실 저의 세대에 민중가수라고 하면 야마가타 트위스터, 돈만 아는 저주. 야마가타 트위스터. 야마가타 트윅스터 민중 가수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있을까요? 저도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한 거고, 왜냐면 저희 세대에 저 사람 민중 가수야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그런 사람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분이 노래하는 노랫말들과 그분이 공연하는 장소들과 그분의 그냥 말과 행동이
아, 이 사람도 민중 가수다 라고 지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돈만 하는 저질이란 노래도 계속 누군가를 가리키면서 유 돈만 하는 저질, 유 돈만 하는 저질 막 이렇게 하면서 노래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음악을 시작하게 된 되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이라 가지고 그분의 돈만 하는 저질 이런 노래가 저한테는 그게 약간 민중 가요이고 그리고 오늘 나온 노래들 중에 아침 이슬 그리고 꽃다지 노래 중에 바위처럼 너무 유명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공연해야 되는 곡 중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을 이번에 많이 듣고 부르고 있는데 그 곡도 민중가요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민중가요 한 곡을 함께 좀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음악을 듣고 감상평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광야에서를 함께 좀 들어봤는데, 이 노래는 좀 약간 가슴 먹먹해지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좀 어떠세요? 저는 먹먹까지는 아니고요. 지금도 가끔씩은 이제 어디 이제 그러니까 저또래 사람들이 있는 공연에 가면 같이 부르는 노래를 원하잖아요. 그건 공연 말미에 꽃다지 노래가 아니어도 부르긴 해요. 사실은 그게 노래를 찾는 사람들 노래 음반으로 발매된 데서 그게 됐지만 실제로 노차사 음반들은 그 당시에 조용필 선배랑 그 음반 계약이 거의 동급으로 나갈 정도로 나갔던 노래예요. 실제 거기에 실렸던 소라 푸르른 소라 같은 경우는 그 차트 순위 매기는 가요 프로에서 8인가 10위까지 올라간 적도 있어요. 이랑님은 광야에서의 느낌이 좀 어떠신가요? 저는 뭐 방금 불러주신 것도 그렇고 그날이 오면도 그렇고 되게 강렬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되게 명확한 지침과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들리는 노래여야 민중 가요인가?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저희 세대에서는 학생운동이나 막 피 흘리면서 쓰러지는 친구들을 눈앞에서 본 적은 없으니까 그런 단어들을 마주했을 때 뻐렁치는 가슴이 막 저절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랑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게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그 두 분의 공통점을 끌어내서 민중가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마지막 토크 주제가 아마 이랑님 말씀해주신 이야기와 맞닿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대가 지금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민중가요의 형태와 좀 메시지도 함께 지금 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민중가요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윤경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꽃다지가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 현장 노동자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파업해서 하다가 쫓겨났거나 직장을 잃거나 해고됐거나 사실은 그 노동자들은 80년대, 90년대 똑같은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 발 더 나가기가 힘들어요. 거기서는 여전히 수정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노래들은 옛날 노래도 같이 불러요. 부르기도 하면서도 좀 한 발 더 앞으로 나가려고 음악 영역을 좀 언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음악 어법도 좀 특히 꽃다지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좀 바꾸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민중가요가 다루는 그런 주제, 소재가 예전과는 좀 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랑님? 저는 제 노래가 민중가요라고 불린다면 제가 아는 수많은 동료들의 노래도 민중가요라고 충분히 불릴 수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현재를 살고 있는 본인이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라면 그 어떤 노래도 다 민중가요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K-팝이 그런 소재를 다룬다. 그래도 민중가요가 될 수 있다. 너무나 유명한 대중가요라고 해도 K-팝이라고 해도
어떤 쓰임이 민중가요로 쓰여진다면 그 노래 민중가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주제가 옛날에 같은 경우는 군사 정권을 몰아내고 독자 정권을 몰아내서 민주주의 정권을 만드는 게 목표였었고 사실은 지금 세상에서 보고 있으면 소수자 문제도 엄청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학폭 때문에 요즘에도 자살하고 있는 아이들 사진 우리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사회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한 개인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게 우리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하나하나를 살필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해야죠. 할 게 많아요. 여성 문제도 너무 할 게 많잖아요. 자, 이랑님은 그러면 그 음악이 가진 힘 혹은 그 민중가요가 가진 힘 어떤 힘이라고 생각을 좀 하세요? 저는 음악이 가진 힘이 정말 크다고 생각하고 사실 일상에서 자기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특히나 여러 사람들이 기쁠 때 모여서 노래하는 노래들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거든요. 막 생일 축하합니다 같은. 근데 슬플 때 모여서 부르는 노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뭐라 그럴까 무게감 있고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 그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노래의 역할, 음악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것 우리가 얕은 걸대일 뿐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를 굳세게 서 있으리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해방 세상 주춧돌이 될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위처럼 살자꾸나. 자, 저희 컨텐츠가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이제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기념관이 만들어지는 거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당연히 현충원만큼이나 중요한 일인 것 같거든요. 시대의 그 역사에 있던 것들을 해서 계속 후세대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거. 이 민주화 기념관이 한국 민주화에 대한 기록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겨둬야 기억할 수 있다. 그럼요. 저는 지금까지 좀 부끄럽지만 한국사도 잘 모르고 세계사도 잘 모르고 그냥 막 살아왔거든요. 그냥 막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것들을 계속 노래로 만들고 창작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 이 힘듦이 역사랑 관련이 있다는 것을 되게 어렴풋하게 느끼다가 확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앞으로 제가 이걸 알아가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곳일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공부가 될 수 있는 그렇죠? 너무 중요한 공부인데 하나도 안 해서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6.25 세대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안 겪었잖아요. 지금 아마 이랑 씨 세대들은 또 다른 지금 당장 자신의 삶들이 너무 좀 척박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 세대가 6.25를 느끼는 것처럼 아마 광주 얘기나 87년도 얘기가 옛날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라고 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주치게 됐을 때 이런 거에 있었구나 라는 거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세대를 뛰어넘어서 모두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릴게. 앞으로 어떤 음악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처음 민중가요를 접하고 시작한 거 잊지 않고요. 세상을 나아지길 바라면서 꽃다진 노래와 제가 하는 형태들을 지지해 주신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같이 잘 늙어갈 수 있는 음악을 할 겁니다. 잘 늙어갈 수 있는 음악.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랑님은 어떤 음악 계획하고 계세요? 처음엔 제 얘기로 시작했지만
활동하면서 점점 사회와 만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뭐 때문에 힘들까? 이게 점점 좀 궁금해지고 그게 되게 괴롭고 슬프고 힘든 이야기일지라도 또 저랑의 삶은 또 완전히 다른 새로운 힘듦일 수 있으니까 저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타날지를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자, 민중이 존재하는 이상 이 민중가요는 계속해서 우리 곁에 존재할 텐데요. 앞으로 우리에게 불려질 그 민중가요에는 더욱더 좀 행복한 메시지가 가득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지금까지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프로젝트 다시 깃발대어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